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 또한 의료 AI 관련주, 이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자, 드디어 10월 24일, 이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 자, 신주 인수권 매매일이 종료되었죠. 자, 지금부터는 이 개인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이 기존 투자자들, 이 루닛에 투자를 했던 기존 투자자들과 이 신주 인수권에서 증서를 매수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뭐냐? 지금부터는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든지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들, 이 신규 투자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11월 1일에 있을 이 유상증자 청약, 자, 유상증자 청약에 무조건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본격적인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들의 유상증자 청약 참여율을 높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뭐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최근 3거래 연속 약하게나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일 영상에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 자, 세력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루닛의 주가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 흐름에 대해서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고,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만 보여주던 루닛이 드디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계속되는 하락으로 이 장기 평선까지 모두 이탈했었지만 이 10월 24일 이 신주 인수권 매매 종료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하락분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평단가, 자, 평단가가 10만원 후반에서 뭐 20만원 초반까지 다양하게 가지고들 있으실 거예요. 대충 손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찍혀 있으시겠죠. 자, 앞으로 루닛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 이 가격까지 다시 올라가는 건 당분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다가는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 수익 못 보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점에서 물량을 늘리고, 자, 상승하는 과정에서 비중을 정리해야겠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마다 분명히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뭐 누구는 15만원에 사고 누구는 20만원에 사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영상 속에서 뭐 13만원에 추가 매수를 하고 15만원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누구는 수익이 될 수 있겠고 누구는 손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데, 이 개인적으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개설해 놓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이 루닛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이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전부 다 보신 후에 자, 밑으로 내리셔서 이 댓글창과 설명란에 고정되어 있는 이 고정 링크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들 꼭 받아 가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 상황부터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 루닛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15배 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루닛이 영위 중인 의료 AI, 자, 의료 AI 사업의 경쟁력으로 이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던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의 힘 없이는 이런 큰 상승이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세력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건데, 당연히 상승을 이끌었던 이 세력들이 떠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세력들, 자, 세력들도 저희와 같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물량을 고점과 권리락에서 비중을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안 팔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아직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고 떠날 때는 바닥까지 내려오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15배 끌어올린 주식을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동시에 발표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죠. 사실 이 증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에요. 이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이 주식의 수, 자, 주식의 수만 증가하는 거니까 뭐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 이건 무조건 세력이 의도하고 있다는 건데, 왜 하락을 의도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과 세력은
무조건 한통속입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도 이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야지 자금을 마련하는 거고, 이 세력 입장에서도 유상증자가 성공해야지 자기들의 물량을 팔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주도했던 이유는 바로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 가액을 낮추고 주가를 싸 보이게 만들어서 이 기존 투자자들, 자, 기존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의 물량을 늘리는 거였겠죠. 왜 늘리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의 물량을 나중에 받아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었던 거죠. 지금까지 나온 하락이 충분히 세력이 의도한 하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무조건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10월 27일 바로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죠. 자, 이날 전까지는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이 유상증자 가액을 최대한 저렴하게 확정 지으려 할 거예요. 왜 유상증자 가액을 저렴하게 확정 지으려 하냐? 이 1차 유상증자 가액이 얼마였나요? 바로 15만 3,500원이었죠. 자, 이때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될 때 주가는 20만원 뛰었고요. 자, 그런데 현재 주가는 14만원입니다. 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15만원을 사야 하는데 현재 주가가 14만원이면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겠어요? 자, 그래서 주가를 눌렀던 겁니다. 주가를 누름으로써 이 신규 유입도 만들어냈고 유상증자 가액도 저렴하게 낮출 수가 있었겠죠.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20만원대일 때 15만원으로 유상증자 가액이 나왔었으니까 뭐 현재 14만원대로 판단한다면 10월 27일에 뭐 9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이제 유상증자 가액이 나오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자리에서 주가를 또 너무 누르면 유상증자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자,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대에서 적당히 유지시키다가 이 10월 27일에 자,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도 가장 좋고 이 자금 마련하기도 가장 좋은 금액으로 유상증자 가액을 확정시킬 거예요. 제 예상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9만원에서 12만원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11월 1일 사이에서 11월 2일 사이에 열리는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고 싶어 할 거고 바로 이제 10월 27일 자,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되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자, 이 사이가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뭐 그런데 생각보다 이 기존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를 안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유상증자는 성공시켜야 하니까 이 일반 투자자들, 자, 기존 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을 청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일반 투자자들 청약일인 11월 7일 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들 아셔야 하는 게 루닛은 유상증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무상증자도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웬만해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무상증자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유상증자만 참여하고 무상증자에 참여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뭐 만약의 경우지만 이 세력이나 기업이나 유상증자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면 다음 이득을 어디서 취하려 하겠어요? 바로 이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에서 취하려 하겠죠. 자, 그런데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이 돈, 자,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식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자금 마련이 아닌 이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지분을 정리하고 이득을 취할 거란 뜻이죠. 자, 쉽게 말해서 이미 고점을 한번 찍은 루닛은 유상증자가 됐든 무상증자가 됐든 이번 작전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 할 거고 이번 작전이 끝나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바닥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루닛이 안 좋은 기업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세력의 힘, 자, 세력의 힘을 통해서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루닛의 본업인 의료 AI, 자, 의료 AI와 함께 다시 큰 상승이 나오려면 이번 작전, 자, 이번 작전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올해 안에 이 고점을 다시 넘기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뭐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을 잡기조차 힘드실 거예요. 자, 안 그래도 본업으로 바쁜데 언제 차트 보고 언제 뉴스 보면서 매매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이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 자, 소통방 링크 걸어둔 건데요. 뭐 불편하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고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제가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걸어둔 이 링크 한 번씩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소통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 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 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